오늘 할 부분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를 하면서 이 삼각함수가 이 기본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역시 지난번과 조금 비슷한 성격의 단원인데 계산 단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프까지 가지는 않고,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그릴 거고 오늘은 그냥 계산 단원이야. 그래서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어떤 특정한 값을 할 때 그 값으로부터 출제자가 요구하는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건데, 자, 일단은 그런 값들을 구하려면 삼각함수들 간의 기본적인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 관계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인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x를 더하면 그 값은 1이다.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거든. 도대체 코사인 x는 뭐고 사인 x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떤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x축의 양의 가격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죠. 그러면 점 P의 위치를 x, y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x는 뭐랑 같은 거였다? x는 단위원에서의 x라는 것은 코사인 값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반지름이 1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는 제곱들의 합은 1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의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탄젠트는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탄젠트라는 것은 뭐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죠. 그런데 요 밑변이 코사인이고 높이가 y값이니까 사인이다. 코사인분의 사인을 우리는 탄젠트라고 한다. 얘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본 베이스로부터 모든 식들이 유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유도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를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는 이 두 상황을 가지고 유도하면 돼요. 탄젠트는 뭔데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그쵸? 탄젠트 제곱 x니까 탄젠트 x 전체를 제곱한 거고요.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제곱 x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건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코사인 제곱 x분의, 그럼 얘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된다. 그랬더니 요 분자가 1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분자가 1이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과 같은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 물론 학교에서 내신을 볼 때는, 학교 내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전부 다 암기를 하면 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를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노란색으로 표현된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 두 개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이 두 개로부터 유도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8-1번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8-1번입니다. 다음을 증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증명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려면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계속 변형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식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코사인 4제곱 x 빼기 사인 4제곱 세타로 쓸게요. 문제 세타니까 코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4제곱 세타. 자, 얘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래요. 그럼 일단은 이걸 보면은 얘를 우린 뭐로 고칠 수 있다? 4제곱 빼기 4제곱이니까 이것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꿨더니만 코사인과 사인의 제곱의 합은 뭐다? 얘는 이꼴 1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1이니까 그럼 주어진 식은 결과적으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증명을 했고요. 그런데요, 다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란 얘기는 그럼 이 코사인 제곱 대신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요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다시 주어진 식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2개니까 2 사인 제곱 세타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거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있는 문제들은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2개의 식을 가지고 증명하시오예요. 증명하시오인데 어떤 문제에서 A가 B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거를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요, A를 정리해요. 얘를 정리해서 결과가 B가 되는 거를 확인하면 되죠? 그게 지금 이렇게 푼 거잖아. 이 식을 정리해서 결국 각각의 값이 되는 거를 확인한 거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 또는 역으로 이 B를 우변을 정리해서 A가 되는 거를 보여도 괜찮죠. 아니면 A랑 B랑 같다는 거를 보이려면 A에서 B를 뺀 A 빼기 B를 구해서 A 빼기 B가 결국 0이 되는 거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3개 중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요 1번 문제들을 풀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증명.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자, 얘가 이꼴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 자, 이거를 보여보자 라고 했으니까 우리 탄젠트가 보이면은 뭐죠? 이거잖아요. 탄젠트가 보이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거든요. 그럼 이걸 증명하려면 일단 좌변을 정리해서 우변이 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 것처럼. 그러면은 해야 되는 부분은 이놈인 거잖아요. 이 탄젠트 제곱 대신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주면 될 거고, 그러면 분수가 있는 계산이면 우리는 통분을 해야 된다. 그럼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이 좌변을 써주면은 분모는 코사인 제곱이고요. 그럼 분자는 사인 제곱. 그리고 통분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다시 분모는 코사인 제곱이고요. 분자는
이 두 개는 사인 제곱 세타로 묶을 수 있다. 묶어주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그런데 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뭐랑 같은 거죠? 이것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랑 똑같은 거다. 아, 요런 대신에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탄젠트 제곱 세타고요. 곱하기죠.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증명 끝났네. 이런 식으로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요 문제는 요 노란색 두 개, 이게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요. 이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증명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거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해봐서 역시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 물론 증명법은 여러 개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A분의 B가 C분의 D랑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물론 지금처럼 A분의 B를 정리해서 얘가 되는 거를 보여도 괜찮지만, 애초에 분수가 보기 싫다면 이거 크로스에서 B 곱하기 C가 A 곱하기 D랑 똑같은지를 보여도 상관은 없죠. 자, 아무튼 뭘 이용해도 상관없으니까 두 식이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2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나의 삼각함수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 자, 이게 8-2번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세타가 예각이다. 세타가 예각이다. 예각이라는 얘기는 0도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90도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1사분면의 각이다. 예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된다면 그럼 거기에서 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해 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우린 이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생각은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8-1번에서 배웠던 거, 거기서 배운 거는 두 개밖에 없거든. 뭐였는데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라는 거와 이거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걸 배웠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되잖아. 코사인 세타 대신에 5분의 4를 집어넣어주면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사분면이면 그때의 사인의 값은 뭐가 된다? 양수값이 된다. 기억나요? 좌표평면 1, 2, 3, 4, 4분면을 생각했을 때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올, 사, 탄, 코 이거였잖아. 올사, 탄, 코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부호까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사인 세타 구했으면 코사인 사인 구했으면 탄젠트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주제에 맞춘 상황으로부터 값을 구한 건데,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생각한다면 코사인은 무슨 값이었죠? 코사인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코사인은 x값이다.
사인은 그때의 y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원까지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좌표 평면을 생각하는 거야.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1사분면에 있는 동경에 대해서 코사인이 5분의 4가 되도록 대략적인 세팅을 하자. 1사분면에 동경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경 그리고 직각삼각형 만들려면 그 점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린 삼각형을 생각해야죠. 그럼 그럴 때요.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래서 얘가 5가 되고 이게 4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피타에 의해서 5고 4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은 뭐가 된다? 5분의 3입니다. 탄젠트는 뭐가 된다? 5분의 4가 됩니다. 코사인이 5분의 4죠. 탄젠트는 4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관계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각각의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거를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하트가 왜 이래? 자,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나는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 2번. 이제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이러한 좌표 평면을 생각했을 때 3, 4분면의 각이니까 이런 식의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의 탄젠트가 12분의 5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12로 보고 이게 5로 보는 건데 맞니? 근데 우리가 부호를 생각한다면 실제 이 값의 좌표는 x랑 y가 둘 다 음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2 이거를 마이너스 5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빗변의 길이니까 길이는 무조건 양수죠. 그럼 피타에 의해서 13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하지만 걔를 두 삼각함수의 관계로부터도 정답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 자, 그러면 8-2번까지는 얘기했는데 이제 응용되는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이따위를 물어봐. 그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고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지만 얘를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로 표현되도록 식을 바꿔주면 얘는 x 더하기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잖아요.
맞죠? 이거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에 순서만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란, 그럼 걔는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y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냥 코사인 세타, 우리는 x라고 하는 것은 단위원에서의 코사인 값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코사인은 x 값이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해당하는 게 얼만데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인 거니까 1이잖아요. 이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더하기 사인 세타를 제곱해주면 1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버리네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제곱해주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버리죠. 또 코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제곱 세타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요거 얼마였다고요? 1이었다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세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라고 쓸 수 있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지금 내가 쓴 이 식들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과 코사인 사인의 관계, 제곱의 합은 1이다를 이용해서 정리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합 또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곱을 둘 중 이거 또는 이거 둘 중 적어도 하나를 알면, 둘 중 적어도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더한 값을 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그 값이 얼마인지 알아. 뭐 두 개를 더했더니 그 값이면 이게 A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왜요? 이 식에 의해서 이 값을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둘 중 적어도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값, 얘를 알거나 얘를 알면 다른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알아버리는 순간 주어진 모든 그러한 값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을 구하면 모든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식들의 포인트예요.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개의 합 또는 두 개의 곱을 알면 나머지의 성분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무엇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합 또는 곱을 할 때 또 다른 성분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성분을 구한 순간 다음과 같은 변형식에 의해서 구하고 싶은 모든 값들은 전부 다 구해낼 수 있다. 이게 흐름의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이 포인트만 잘 잡으면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을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해보면 되는 거야. 관련된 문제가요. 8-3번 문제인데 8-3번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요.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의 값들을 전부 다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이거를 보자마자 이 아래 문제를 보지 말고 이놈만 보자마자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 이걸 보자마자 뭘 하고 싶죠? 뭘 어떻게 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둘 중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값 구할 수 있다야. 뭐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뭔 말이니? 제곱해버리는 거야. 이걸 알자마자 이 식을 제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흐름이 이 식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그럼 얘를 일단 제곱을 해요.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뭐가 되냐? 요거 제곱해주면 뭐가 되죠? 이거였잖아요. 제곱해주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고요. 우변은 얼마다?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1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원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네. 그래서 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이 두 개의 값을 구한 순간 모든 값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사인 세제곱이랑 코사인 세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뭔데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 뭐야 이거? 사인이죠. 사인 세제곱 세타와 코사인 세제곱 세타 합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뭘로 고친다? 곱셈 공식의 변형 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거는요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풀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암기하기보다는 이 식으로부터 그쵸? 똑같은 식인 거라고. 이게 같은 식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연습해 보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겁니다. 억지로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요거 대신에 2분의 1 넣고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3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 값 16분의 11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3번, 4번은 탄젠트니까 탄젠트 4번은 뭐로 고쳐야 되는 거니?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란 탄젠트는 뭔데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결국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그 역수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다.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주면 분모는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죠. 분자는 그럼 여기는 사인 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곱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 그럼 분자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제곱의 합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거의 역수구나 역수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다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푸는 거고 어렵지 않게 빠르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빠르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역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네. 난 지금 내가 혼자 떠들고 있지만 야 이게 참 좋네. 이렇게 하니까 같이 수업하는 것 같아. 몰라 나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요 강의실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나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 앞에 내가 큰 거 갖다 놨거든요. 큰 모니터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딱 어쨌든 공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야 그래도 뭔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뭐 괜찮네요. 기분이 좀 좋네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니까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8-4번입니다. 8-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일 때 각각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고요. 2x제곱 더하기 px 마 1이 빵이다. 이게 빵인데 이거의 두근을 구했더니만 그 두근이 삼각함수인 거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다. 이거였다. 자,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두근을 합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p고요. 두근을 곱한 결과를 생각한다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쓸게요. 두 개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의 값을 알면 둘 중 적어도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식은 무슨 식이었죠? 얘를 제곱한 식이었잖아요. 둘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우린 기계적으로 이 식을 봤을 때 어떤 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제곱하고 싶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싶다고. 왜요? 이거 제곱해주면 1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나오니까. 그쵸? 얘를 제곱한 건 얘니까 제곱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끼워 맞추자. 끼워 맞추면 요거는 얘를 제곱한 거니까 4분의 p제곱이고요. 걔가 이꼴 1 더하기 2 곱하기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0이네. 그러니까 p는 빵이다. 됐죠? 따라서 p는 0입니다. p는 0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2번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래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작성 이거였잖아.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입니다. 알파랑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면 혹시 기억나요? 아까 했던 거 두 개 더한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었고요. 알죠?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였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분모는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고요. 분자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코사인 곱하기 사인 분의 1. 그리고 당연히 역수관계니까 두 개를 곱하면 1이네요. 이거죠. 아, 여기에서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해주면 원하는 2차 방정식이 작성된 거였네요. 저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되게 간단하죠.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기본식은 딱 두 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리고 그 기본식을 가지고 확장해주면 바로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곱을 하면 그 두 개로부터 나머지 값을 추정할 수 있고 추정된 그 값으로부터 모든 값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배우는 부분들의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각을 바꾸는 각 바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각 바꾸기랑 관련지어서 먼저 예시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각 바꾸기 올사탄고 각 바꾸기.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어.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다음과 같이. 3분의 2파이는요, 얘는 어떤 정수 파이에서 예각을 더하거나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와 같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2분의 파이가 짝수개가 있는 거야. 이게 2. 짝수가 되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냥 요 예각인 3분의 파이를 써주되, 요거 몇 사분면인 거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니까 파이 180도에서 3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얘는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뭐야? 2사분면의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죠. 사인만 양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역시 또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330도를 구하라. 330도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는요 90도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 90도로 쪼개면 9, 3, 27에다가 60도를 더하면 270도에 60도를 더하면
33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90도로 쪼갰을 때 이렇게 90도로 쪼갰을 때 짝수를 곱하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그런데 90도에 홀수를 곱하면 코사인은 뭘로 바뀌는 거다? 사인으로 바뀌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 얘가 그대로 써주되 역시 이게 몇 사분면인데요. 90도를 3번 돌리고 60도를 더해버리면 90도를 1번, 2번, 3번 돌리고 60도를 더하면 4사분면. 4사분면의 코사인은 양수죠. 그러면 사인 60도랑 똑같다. 2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인 240도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도 240도를 90도로 쪼개버리면 9, 28에다가 180에다가 60도를 더한 거네요. 그러면 이건 뭐야? 짝수니까 90도의 짝수배가 되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 저 짝수일 때는 사인은 사인. 기억나죠? 짝수일 때는 요 90도에 그러한 n을 곱하고 거기다가 세타를 더하는 그러한 삼각함수로 만들었을 때 요 n이 짝수가 된다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고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였다. 요거였는데 이 n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이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꿨었죠. 그래서 이게 짝수니까 사인을 그대로 사인이라고 쓰되 60도 써주고 그리고 얘는 몇 사분면인 거다? 3, 4분면의 각이잖아요. 3, 4분면의 각이면 탄젠트만 양수다. 따라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이게 각바꾸기였었던 거고요. 자, 각바꾸기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8-5번 문제. 8-5번. 네, 여기다가 쓰자. 자, 첫 번째. 다음을 간단히 하래요. 탄젠트 파이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A 다시 플러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 분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자,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거부터 생각하면은 얘는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의 짝수배인 거니까 2분의 파이의 짝수를 곱했으면 그냥 얘는 그대로 탄젠트죠. 그럼 얘는 탄젠트 A라고 쓰되 요거 몇 사분면인 거다? 파이에다가 A를 더한 거야. 그 각 A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미지수면 무조건 예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 180도에다가 A를 더해버리면 3, 4분면이고요. 3, 4분면에 탄젠트는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탄젠트 A랑 똑같네요. 곱하기 그러면 요 놈은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홀수를 곱했다. 그럼 사인을 코사인이라고 쓰되 이거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값 양수. 그러면 그냥 코사인 A가. 다시 더하기 얘는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짝수를 곱했으면 그대로 탄젠트.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A라고 쓰면 되는데 요거 파이 빼기 A는 2사분면이죠. 저 파이 180도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한 각 2, 4분면. 그럼 그때는 탄젠트는 마이너스다.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분모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그대로 코사인 A라고 쓰되 역시 2, 4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네요. 자, 이제 계산합시다. 탄젠트는 뭐라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에 코사인 곱했으면 약분돼서 결국 사인 A만 남고요.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그럼 코사인 A분의 사인 A 분의 코사인 A분의 1인 거야. 헷갈리나요? 코사인 A분의 사인 A 분의 코사인 A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중중모 상하자 뭔 말이죠? 가운데 꺾끼리 곱한 건 분모 중중모 그죠? 중중모 상하 위아래 곱한 거는 분자 중중모 상하자에 의해서 분모는 얘 분자는 얘인데 그러면 코사인 코사인 서로 약분된다. 따라서 사인 A분의 1이다. 그러면 사인 A 더하기 사인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됐나요? 자, 뭔가 내가 지금 잘못 풀었나? 뭔가를 잘못 풀었나? 아하, 내가 잘못 썼구나. 잘못 썼네요, 문제를. 네. 자, 요 뒤에 거 잘못 썼네요. 자, 뒤에 거 요거 다시 해주면, 얘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 분의 요거 1분의 코사인 A죠. 1분의 코사인 A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사인 A분의 코사인 제곱 A가 되네요. 그래서 더하기 사인 A분의 코사인 제곱 A다. 이렇게 되고요. 자,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주면 사인 A로 통분할 수 있고요. 그럼 통분해주면 얘는 사인 제곱. 이거는 코사인 제곱. 그러면 분자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은 사인 A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이제는 각으로 주어진 문제래요. 사인 6분의 25파이. 코사인 3분의 17파이. 탄젠트 4분의 11파이. 자, 이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편하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어떤 정수와 그 다음에 예각의 합 또는 차액꼴로 바꿔주거든요. 그 말은 쉽게 생각하려면 25를 6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를 생각할 때 그 나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각이 되도록 세팅하는 게 좀 편하다고. 그럼 그렇게 보면 이 각을 나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 이 각을 6, 4, 24니까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바꿀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보면 3분의 17파이는 뭐냐면 물론 3분의 17파이는 5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3, 5, 15니까 근데 3분의 2파이는 예각이 아니거든. 그러면 조금 더 써서 얘는 3, 6, 18 그러니까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바꿔주면 어떠한 정수와 그 다음에 예각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각으로 바꾸자 이거죠. 그게 좀 편해요. 빠르다 이거죠. 그게 약간 더. 그럼 그 식은 생각한다면 그럼 이거는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는 다 이제 뭐인 거죠? 2파이에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
짝수배가 되는 거야. 전부 다 2분의 파이의 짝수배가 된다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다. 얘는 그냥 그대로 사인 6분의 파이다 라고 쓰되 이게 몇 사분면인 거죠? 4파이에 6분의 파이를 더하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은 플러스, 사인은 플러스.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네요.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다?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거. 그럼 얘도 6파이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그대로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고요. 반면에 이거 몇 사분면이냐면 6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6파이는 한 바퀴가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바퀴가 도는 거죠. 다시 거기다가 3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4사분면이고요. 4사분면의 코사인 값은 양수니까 얘랑 똑같은 거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다? 역시 2분의 1이죠. 마지막으로 이 값은요. 역시 뭐야?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그대로 탄젠트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라고 쓰되 이거 3파이에 4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몇 사분면인 거니? 2사분면이죠. 3파이의 위치가 이렇게 하나가 파이니까 파이, 2파이, 3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2사분면이고요. 그때 이 탄젠트는 마이너스다.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더해버리면 0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0이죠. 자, 각바꾸기 없고요. 각바꾸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파이로 표현되는 호도법 또는 몇 도로 표현되는 60분법 이 두 가지 서로 다 각각 개별적으로 굳이 이거를 막 각도로 바꿔가지고 파이 대신에 180도를 써서 이게 몇 도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이 자체도 그냥 친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 혹시라도 각바꾸기에 대해서 선생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강의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최대한 도와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도와주도록 할게. 절대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만 관리를 좀 해주세요.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6번. 자,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 8-6번. 첫 번째, 사인 50도가 A면 사인 40도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인 40도가 얼마냐? 그런데 사인 세타랑 코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인 30도는요. 코사인 60도랑 같죠? 사인 45도는 코사인 45도죠. 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죠. 사인 20도는 코사인 70도죠. 뭐죠?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랑 똑같다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잖아요. 무슨 관계다? 이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값입니다. 그거 왜 그런 거야? 왜? 각바꾸기란 말이야. 이것은 90도 곱하기 1이니까 90도의 홀수를 곱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쓰되 1사분면이니까 양수.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거죠. 각바꾸기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가계합이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뭐가 될까요? 항상 사인은 코사인과 친구잖아요. 그럼 탄젠트의 역수랑 친구죠. 탄젠트의 역수랑 친구죠. 무슨 말이냐? 탄젠트에 대해서는 그럼 탄젠트 90도 빼기 세타는 뭐랑 같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것은 뭐다? 탄젠트 세타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사인 40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이건 뭐로 고칠 수 있는 거다? 코사인 50도와 같은 겁니다. 라고 고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쵸? 사인 40도는 코사인 50도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사인 50도가 A면 코사인 50도가 얼마냐 물어본 건데 우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었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코사인 50도 대입해버리면 그럼 이거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는 식의 제곱이 1 마이너스 a제곱인 거죠. 그래서 사인 40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건데 이거 예각이잖아요. 예각에서의 사인은 양수값이죠. 양수값이다. 따라서 사인 40도 즉 코사인 50도는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은 이거는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제곱의 합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제곱 A와 사인 제곱 B를 더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A랑 B의 각의 합이 90도가 됩니다.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얘랑 더하면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이게 1번에서 유도할 수 있는 식이에요.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의 합은 1입니다. 사인 제곱 A와 사인 제곱 B의 합은 1이에요. 왜요? 사인 제곱 B는 뭐랑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A와 같으니까. 맞니? 그럼 똑같이 코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B의 합 역시 이 합이 90도가 된다면 각의 합이 90도가 된다면 역시 그 결과도 1이겠죠. 그럼 탄젠트에 대해서는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두 탄젠트의 곱의 결과가 합이 90도가 되는 탄젠트의 곱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역시 1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역시 자주 나오는데 얘는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고 이 논리는 각바꾸기를 통해서 유도가 된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어쨌든 정답은 구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 사인 70도 그 다음에 코사인 160도 탄젠트 100도 곱하기 탄젠트 190도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사인 70도는 그냥 그렇구나 야 예각이니까 그러면 160도는요 160도는 어떻게 쪼갤 수 있다? 90도에다가 더하기 70도랑 같은 거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것은 90 곱하기 1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사인 70도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 이사분면이다. 이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올사탄코. 얘는 마이너스 사인 70도랑 같습니다. 탄젠트 100도는요. 얘는 90도에다가 10도를 더한 거니까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90 곱하기 1이니까 역수가 돼서 탄젠트 10도 이렇게 되는데 이사분면이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10도분의 1이고요. 곱하기 얘는 90도의 2배에다가 10도를 더한 거니까 그러면 짝수니까 그대로 탄젠트 10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 3, 4분면이죠. 그때의 탄젠트는 양수 맞죠? 올사탄코. 그러면 이거가 돼서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얘랑 얘는 서로 상쇄가 돼서 지워진다. 마이너스 1만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인 지우고. 자, 이건 지우고. 3번.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70도. 자, 얘를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무슨 생각이 나죠? 왜 이 90도로 쪼개기는 쉽지가 않은데 첫 번째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치환입니다. 치환이에요. 누구를 치환할까요? 누구를 각 대문자 A로 놓자. 누구를 대문자 A라고 놓을까? 뒤에 거를. 이 작은 각을 마이너스 각을 보기 싫으니까 얘를 A라는 각으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럼 얘가 A가 되면 앞에 건 뭐다? A 더하기 90도가 돼버리죠. 맞죠? 이게 세타 마이너스 70도가 A가 되면 세타 더하기 20도는 A 더하기 90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각 바꾸기를 통해서 주어진 이 식은 90도 곱하기 1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면 되고요. A인데 이거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야. 하지만 걔를 제곱한 거잖아. 제곱하면 마이너스를 제곱해봤자 자기 자신 플러스랑 똑같다. 그럼 얘는 그냥 사인 제곱 A와 같습니다. 이해되죠? 원래는 마이너스 사인 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A인데 제곱했으니까 그것은 사인 제곱 A랑 똑같은 거죠. 그럼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네요. 그러니까 1이다. 치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3번 문제랑 똑같죠. 3번 탄젠트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 값을 구하시고 문제니까 얘도 똑같이 뒤에 있는 이놈을 A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앞에 있는 이 값은 A에다가 90도를 2분의 파이를 더한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치환해주는 순간 이것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를 더했으면 탄젠트의 역수로 바뀌는데 요거 이사분면이면 그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탄젠트 A분의 1 곱하기 탄젠트 A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기본 문제까지 일단 한번 쭉 돌려봤습니다. 쭉 돌려봤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잘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
혹시라도 이 부분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연습의 부족인 거예요. 뭐 아직은 우리가 연습을 사실 안 했잖아. 연습을 안 했으니까 사실 어려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풀어봐야 돼. 근데 이제 푸는데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해. 참, 네. 아무튼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는 되게 잘 선택을 한 거야. 우린 잘 선택을 한 거야. 이게 아마 잘 이해가 됐을 거라 믿고, 혹시라도 문제 푸는데,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복잡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다시 한번 영상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연습 많이 하면 좀 잘 됩니다. 여기는 그냥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